혹시 고추 겨순을 열심히 따고 있는데도 해가 갈수록 고추가 점점 약해지고 열매도 줄어드는 느낌이 드신 적 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가지치기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복의 텃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회복의 텃밭은 지친 흙, 지친 작물, 지친 마음까지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고추 가지치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겨순이 보이면 무조건 따냈습니다. 잎도 아래쪽은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고추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열매는 적어지고 꽃은 피어도 금방 떨어지고 장마만 지나면 탄저병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추밭을 회복시켰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가지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쓴 페트병 하나를 흙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제 텃밭의 고추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7월부터 10월 말까지 끊임없이 빨간 고추를 달아주었습니다. 오늘 그 회복의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고추를 키우시는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겨순을 왜 따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겨순을 따야 영양분이 열매로 간다. 가지가 너무 많으면 바람이 안 통해서 병이 생긴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텃밭을 처음 시작한 해부터 겨순이라는 겨순은 전부 따냈습니다. 방아다리 아래는 물론이고 위쪽 가지도 너무 무성하다 싶으면 추안했습니다. 잎도 아래 것들은 다 떼어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고추를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뿌듯함과 정반대였습니다. 정리를 열심히 한 고추일수록 줄기가 가늘었습니다. 열매가 작고 수도 적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꽃이 피어도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탄저병 반점이 금방 번졌습니다.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저는 고추 농사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에 마음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20포기 중 10포기는 예전 방식대로 겨순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10포기는 방아다리 아래 겨순만 제거하고 위쪽은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치기를 많이 한 쪽은 여전히 가늘고 꽃도 적었습니다. 반면에 그대로 둔 쪽은 덩치가 크게 퍼지면서 가지마다 꽃이 가득 피었고 열매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잎은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너무 많이 허물어버리면 고추는 열매를 만들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잘린 자리를 아물리느라 남은 에너지마저 회복에 써버립니다. 사람이 큰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듯이 고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잎을 너무 많이 잃은 고추는 꽃을 피울 힘도 열매를 키울 힘도 없어집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회복의 텃밭에서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고추를 살리려면 먼저 가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방아다리 아래에서 올라오는 겨순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방아다리에서 처음 열리는 고추 한 개는 아까워도 따주십시오. 이 첫 번째 열매를 제거해주면 고추가 줄기를 굵게 키우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 뻗어나가는 건강한 가지와 잎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잎들이 바로 고추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가지를 살려두면 잎이 많아지고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꽃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집니다. 지쳐있던 고추가 다시 힘을 찾아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가지와 잎이 많아진 만큼 고추가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물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두 번째 회복 방법입니다. 고추가 지치는 이유 중에서 물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꽃이 떨어지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열매가 갈라지고 위에서 세게 뿌리면 흙이 튀어서 병이 옮습니다. 고추에게 물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부드럽게 주느냐입니다. 제가 찾은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집에 있는 다 쓴 페트병 하나면 충분합니다. 1.5리터짜리든 2리터짜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페트병을 흙 속에 묻어두면 물이 천천히 뿌리 쪽으로 스며나가면서 고추의 갈증을 하루 종일 조용히 달래줍니다. 비싼 점적 관수 장비가 없어도 페트병 하나가 그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다 쓴 페트병 하나, 못 하나, 라이터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페트병은 깨끗하게 씻어서 라벨도 떼어 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못을 라이터로 달궈 주십시오. 다게트. 못 끝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페트병 아래쪽 3분의 1 부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은 3개에서 5개 정도면 됩니다. 구멍 크기가 핵심입니다. 이쑤시개 끝만큼 아주 작게 뚫어야 합니다. 구멍이 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금방 비고 흙이 질퍽해져서 뿌리가 오히려 상합니다. 작은 구멍으로 천천히 스며나가야 뿌리가 편안하게 물을 받아들입니다. 구멍을 뚫은 뒤에 물을 채워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뚜껑을 닫고 거꾸로 들었을 때 물이 똑똑똑 느리게 떨어지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고추 포기에서 10cm에서 15cm 떨어진 곳에 작은 구덩이를 파주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뿌리를 다칠 수 있으니 여유를 두십시오. 깊이는 페트병의 3분의 2가 들어갈 만큼이면 됩니다. 페트병을 뚜껑이 위로 오도록 세워서 넣고 주변을 흙으로 꾹꾹 채워서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뚜껑을 열고 물을 가득 채우면 설치 끝입니다. 물을 채우고 나면 작은 구멍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나가면서 주변 흙을 조용히 적셔줍니다. 1. 5리터 기준으로 2일에서 3일 정도 수분이 유지됩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는 하루에 한 번 확인해서 비었으면 다시 채워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맹물 대신 쌀뜨물 발효액을 넣어주시면 물주기와 영양 공급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쌀을 씻은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 일주일 정도 실온에 두십시오. 시큼한 냄새가 나면 발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물과 1대5로 섞어서 페트병에 넣어주시면 미생물과 영양분이 뿌리에 직접 전달됩니다. 지쳐있던 흙과 뿌리가 함께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페트병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이쑤시개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관리 하나면 페트병이 한철 내내 묵묵히 고추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처음에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페트병 하나가 대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쪽 일항에는 페트병을 묻어두었고 다른 쪽 일항에는 예전처럼 호스로 위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같은 품종, 같은 흙, 같은 햇빛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두 일항의 고추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차이는 물의 효율이었습니다. 호스로 위에서 뿌리면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물의 상당 부분이 증발해버립니다. 뿌리까지 도달하는 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 묻어둔 페트병에서는 물이 땅속에서 바로 뿌리 주변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증발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라도 뿌리가 실제로 받아먹는 양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적은 물로도 고추가 훨씬 촉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병의 유무였습니다. 고추 농사에서 가장 두려운 병이 탄저병이지요. 탄저병은 흙 속의 병원균이 빗물이나 물에 튀어 잎과 열매에 묻으면서 퍼집니다. 호스로 세게 뿌리면 흙이 튀어 올라서 잎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페트병으로 땅속에서 조용히 물을 주면 흙 표면이 거의 젖지 않습니다. 흙이 튀지 않으니 잎이 항상 깨끗하고 뽀송합니다. 제가 페트병 관수를 시작한 첫 해 장마가 지나고 나서 페트병 쪽 일항의 고추잎은 깨끗했는데
호스 쪽 이랑은 탄저병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밭에서 이런 차이를 직접 보니까 이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꽃과 열매의 지속성이었습니다. 고추는 물이 부족하면 꽃이 피어도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낙화라고 하지요. 땅이 바짝 마르면 인이나 칼륨 같은 영양소를 뿌리가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꽃은 피우되 열매를 맺을 힘이 없어집니다. 또 물을 한꺼번에 확 주었다가 며칠 안 주면 열매가 갑자기 커지면서 갈라지기도 하고 아래쪽이 검게 무르는 배꼽서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영양고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토양 수분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배꼽서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소 피해도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페트병은 바로 이 고른 수분 공급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끊이지 않고 뿌리 주변의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고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꽃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이어집니다. 제 텃밭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한 첫 해부터 7월 초에 수확을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매주 빨간 고추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 포기당 열매의 수도 늘었고 크기도 고르고 단단했습니다. 지쳐서 열매를 제대로 달지 못하던 고추가 다시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회복의 텃밭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회복의 길이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바로 멀칭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고추 폭이 주변 흙 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른 볏짚이나 가을에 모아둔 낙엽이면 충분합니다. 페트병을 묻어놓은 주변과 고추 포기 아래에 5cm에서 7cm 두께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멀칭이 해주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흙 속의 수분이 햇빛에 바로 노출되지 않으니까 증발이 크게 줄어듭니다. 페트병에서 스며나온 물이 흙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잡초가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잡초와 싸우느라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 멀칭만 해주셔도 그 고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한여름 뜨거운 햇빛이 흙에 직접 닿지 않으니 뿌리가 고온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흙 속 온도가 안정되면 뿌리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뿌리가 건강해야 꽃과 열매가 잘 달립니다. 페트병이 물을 공급하고 멀칭이 그 물을 오래 잡아줍니다. 이 둘은 고추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시작한 뒤로 한여름 가장 더운 날에도 이틀에 한 번 페트병에 물만 채워주면 고추가 시들지 않고 잘 견뎌주었습니다. 이제 계절에 따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월에서 6월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은 직후입니다. 모종이 자리를 잡으면 바로 페트병을 옆에 묻고 멀칭도 해줍니다. 이 시기에는 3일에 한 번 물을 채워주시면 충분합니다. 아직 뿌리가 자리를 잡는 단계이니까 과하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7월 장마철에는 비가 자주 오니까 페트병에 따로 물을 넣을 일이 줄어듭니다. 대신 쌀뜨물 발효액이나 묽은 액비를 넣어주시면 빗물과 함께 영양분이 뿌리에 고르게 전달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8월에서 9월은 수확의 절정입니다. 1년 중 가장 덥고 고추도 열매를 한창 키우느라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페트병에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물을 채워주십시오. 이 시기에 물이 끊기면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작아집니다. 매주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주시면 그 자리에서 새 꽃이 피어납니다. 따는 것 자체가 다음 수확을 부릅니다. 10월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고추의 성장이 느려집니다. 물주기를 3일에서 4일에 한 번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남은 열매를 빨갛게 익혀서 마지막 수확을 하시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모두 거두어 들이십시오. 페트병도 뽑아서 깨끗이 씻어 보관해 두시면 내년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했습니다. 가지치기는 방아다리 아래만 정리하고 페트병을 포기마다 하나씩 묶고 젖짚으로 멀칭을 했습니다.
봄에 심었던 약하고 가느다란 모종이 여름이 되자 어깨 높이까지 자라면서 가지마다 빨간 고추를 주렁주렁 달았습니다. 이웃분이 놀라서 무슨 비결이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특별한 것 없이 페트병 하나와 볏짚 한 줌이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쳐있던 텃밭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것, 그것이 회복의 텃밭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자, 오늘 회복의 텃밭에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를 줄이십시오. 방아다리 아래 겨순만 제거하고 위쪽 건강한 가지와 잎은 그대로 두십시오. 그 잎들이 고추를 다시 살려내는 힘입니다. 두 번째, 다 쓴 페트병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고추 옆에 묻어 두십시오. 천천히 스며나가는 물이 뿌리의 갈증을 하루 종일 달래줍니다. 세 번째, 볏짚이나 낙엽으로 멀칭을 해주십시오. 수분을 잡아주고 잡초를 막아주고 뿌리를 보호해줍니다. 네 번째, 계절에 맞춰 물주기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페트병 몇 개, 볏짚 한 줌, 그리고 우리 고추가 왜 지쳐 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가위를 내려놓고 페트병 하나를 묻어보시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텃밭에도 회복이 필요한 작물이 있으신가요? 혹시 페트병 관수를 이미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가지치기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회복의 텃밭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친 흙도, 지친 작물도, 지친 마음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 회복의 텃밭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텃밭에도 회복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정원 생활 하십시오.